제가 이제 도침을 제가 이제 국내에 들여온 것은 1990년도 후반에 이제 들어왔고 2003년도에 이 도침이라는 행위로 한의사가 쓸 수 있는 행위를 만들어 놨었고 2004년도에 이제 저희들이 그 세계 침도학회를 참가하고 2008년도에 국내 침도학회를 만들었고 그 이후로 많은 좀 경험을 있고 나서 도침이라는 명칭으로 다시 우리가 이제 침도라는 행위가 없으니까 도침이라는 행위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도침 말고 또 다른 원리침 이런 걸 사용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도침은 뭐 큰 의미는 없고 이제 침 앞에 칼을 달아서 해부학적으로 이제 미세 침습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1961년도에 홍콩의 전 세계 외과 의사들이 모여서 이 너무 수술을 크게 하니까 유착에 문제가 생겨서 나중에 후유증이 너무 크더라. 이래서 이제 마이크로 서저리 미창이라는 학술 대회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미창인데 그런 미창 같이 우리 한의학에도 이전에는 많은 수술을 했습니다. 많은 수술을 했는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현대하고 부딪히면서 수술이 없어졌죠. 대표적으로 한의학에서 수술을 했던 것이 이 치질이 많았어요. 이 치질이 많아서 갈고리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술을 했었고 또 창같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창을 아주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생각하는데 그런 창을 만들어서 이 편도선의 염증을 수술하는 그런 수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도침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명나라 때부터 이미 도침으로 칼로 종기를 째는 그런 수술요법을 해왔었죠.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국지에도 간호가 칼축을 맞아서 수술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 유래를 가지고 우리가 현대의학에서는 가장 적은 미창으로 수술하는 부분인데 나름대로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장점이 많은데 이제 기존의 의학에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이제 그 내과적인 면을 많이 중시했지 않습니까? 근데 외과적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우리가 되게 트리거 핑거 하면 이게 소리가 나잖아요. 트리거 핑거 이렇게 나면 소리가 나는데 그것을 수술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 방향대로 인대 방향을 싸고 있는 활막을 이렇게 뜯어버리면은 그냥 이게 소리 안 나고 영원히 낫는 그런 치료가 되는 그냥 가장 쉽게 설명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건초염 아시죠? 이렇게 건초염 손목에 아파갖고 악수를 못 하는 이렇게 손목에 그것도 그 인대가 두 개 있는데 건이 두 개 있죠. 인대보다 건이라고 그러죠. 건이 있는데 건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거기 유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좁아져서 통로를 못 가니까 그걸 절개를 하고 우리가 보면서 수술을 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은 절개하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다가 치료를 해버리면 그 건초염이 바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시도가 되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부분이 됐죠. 그래서 수술을 않는 장점이 굉장히 큰 거예요. 수술은 저는 이제 대학병원 한 26년간 있어봤기 때문에 축적안전센터에서 수술에 대한 후유증이 생각보다 커요. 커서 허리 수술을 대한 것들도 잘 되긴 하는데 디스크도 있고 이제 협착증이 있는데 이제 디스크 같은 경우들은 되긴 하는데 또 재발될 확률이 있어요. 왜 재발이 되냐면 디스크 구멍이 있으면은 그 구멍을 이렇게 뜯어내면 거기에 구멍이 뚫려 버려요. 이해가십니까? 구멍이 뚫려서 속에 있는 내용물이 또 터져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터넷 찾아보면 수술의 재확률이 28%에서 36%까지 재발률이 있어요. 세계적 통계가 수술 다시 하는 것이. 그래서 물론 수술 않고 그냥 사시는 분도 있겠죠. 그럼 그 확률이 통계에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그런 확률이 있을 수 있고 협착증은 나사를 박으면 위아래가 또 터져. 이제 그런 얘기를 좀 천천히 이것은 지난번 글로벌 헬스 뭐 저기에서 메디컬 코리아 쪽에서 한번 해달라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척추는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겨서 이 우리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건강심사 평가원에 청구를 많이 하는 것이 요통이죠, 요통. 요통이 감기보다 더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전 세적으로 지금 무릎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인공관절이 이 효과가 한 80에서 90% 정도 그 이펙트가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데 이 아스라트스인데 이 허리 수술은 성공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목 수술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임상에서 많이 오게 되고 또 접촉하게 될 거예요. 근데 항상 주의할 점은 이 침도나 이런 도침 이런 치료가 새롭긴 한데 워낙 새롭긴 한데 새롭다고 해서 흥분을 하다 보면 해박적으로 연관 없는 부분까지 서로 이게 낳는 그런 경우가 볼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해박이 연관돼 없는 것이 서로 낳고 막 그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도를 처음 하신 분들은 저기 목에다 도침을 막 했는데 뇌 신경원성 질환이라 그러죠. 뇌 질환이 있는 것이 막 낫았다고 막 주장을 하시고 그런 분들인데 그것은 일종의 뭐랄까요? 그냥 가상 효과일 거예요. 가상 효과이고 그것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존의 한의학들이 좀 그런 방향이 좀 있었어요. 좀 뭐 이렇게 조금 우리가 좀 보여주지 못한 그런 의학들이 좀 실망도 되고 또 그런 장점도 있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정확히 해부학이 있어야 돼요. 해부학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얘기해서는 안 돼요. 그런 이상이 있을 때는 왜 그런가를 설명을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척추를 우리가 놓고 얘는 해부학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무슨 척추에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려 있어요. 저기 눌려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보면은 근데 엉덩이가 근육이 눌려서 이상근이 오는 경우 있고 디스크가 눌려서 오는 경우 있고 뼈가 전이가 돼서 오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디스크가 눌리게 되겠죠. 그래서 눌리게 되면은 신경 안쪽에도 동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정맥이 흐르고 있고 그래서 이 신경이 혈관들이 가지 못하면 혈액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막 저린다고 표현을 하죠. 저리다고 표현. 둘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저린 표현들은 피가 안 가서 오는 통증으로 이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증이 극렬하게 디스크 환자들이 낫는 과정을 보면 프로세스를 보면 처음에는 강력한 통증이 와요. 그러다가 저리다는 표현으로 가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통증이 가라앉죠. 그러니까 이게 낫는 과정입니다. 과정. 근데 이제 그 과정들을 막 갑자기 낫으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치료든지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5번 S1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이렇게 유레토라든가 뭐 대장, 소변 이런 걸 볼 수 있는 부교감 신경이 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오래 눌리게 되면 나중에 이 디스크가 제어가 되더라도 감사합니다. 제어가 되더라도 후유증이 생겨서 대수분 볼 수 있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술해라. 아주 라지한 익스트루션 된 디스크 환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겪어야 되고 이게 이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거기에 나온 건데요. 내쯤에 뜨는 건데 이제 몇 가지 규정이 있죠. 디스크를 사이어티카를 만들 수 있는 기준들은 이런 식으로 있다. 뭐 이렇게 대충 이해가 가시죠? 이게 뭐 뼈가 앞으로 밀려서 그런 경우 젤로 잘 안 낫는 게 뼈가 전이 돼서 오는 게 제일 잘 안 나요. 그래서 디스크들은 지가 나요. 그냥 놔둬도 나아요. 왜 디스크는 낫냐면 뭐 간단해요. 우리 몸에는 면역 세포가 있어가지고 디스크가 나오면 이 디스크가 나와서 신경이나 혈류 장애를 일으키면 면역 세포에서 T 세포 그래서 마크로파즈라는 대식 세포가 가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잡아먹어서 흡수해 버려요. 단백질로. 그래서 낫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안 아프게 낫게 해주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사실 그렇죠. 난당한 과정을 끝나면. 근데 협착증은
또 다른 프로세스를 만들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협착증은 잘 안 나는 이유는 협착증을 우리 몸이 구조가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뼈들이 주변을 싸고 있는 인대나 근육이 약해지니까 뼈가 움직여요. 상하 뼈들이 움직이게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리가멘트 프라브람이라는 황인대라고 알고 있는 건데 걔가 힘을 안 밀려나려고 힘을 줘요. 막 그래서 알통이 생기는 거예요. 알통이 생기니까 하이퍼트로피가 오는 거예요. 비후가 돼. 그 앞에 디스크는 안 밀려나려고 뒤로 밀리고 뒤에 있는 황인대는 두꺼워져서 알통이 생기니까 가운데 께 있는 신경이 압박을 당해서 좁아지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잘라내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주고 걔가 언제나 너무 심하게 압박 안 당하기까지만 치료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그런 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놓는 환도에다가 장침으로 그 자골신경을 자극시켜주는 치료법이 있죠. 그러면 통증이 한 며칠간 아주 드라마틱하게 없어져 버리는 경우들을 많이 볼 거예요. 사실 그건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경에는 이상한 자극 증상이 오면 우리 몸에 혈액순환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일어나요. 그러면서 몰핀이 막 나와요, 몸에서. 그래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좋은 치료 방법이에요. 근데 신경에도 우리 장침은 신경이 닿아도 신경을 크게 손상시켜 후유증이 내기가 극히 어려워요. 주사 바늘로 좀 틀려가지고. 그래서 좀 이 정도 되는 침으로 가끔 장침을 주면 드라마틱한 통증 없애는 것은 신경이 잘 낫게 되겠죠. 근데 그 부위가 또 이런 이상근이 끼어가지고 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근에 대한 치료도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게 다 어떤 때는 발이 저리고 어떤 때는 종아리까지 아프고 발바닥까지 아프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신경이 유착 부위가 있는 거예요. 유착 부위의 표면 넓이에 따라서 저기 증상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어떤 그 속에가 들어가면 이 염증 물질이 나와요. 염증 물질이 어떤 물질이 나오면 디스크가 나오면은 우리 뱀독이나 그 벌독에서 나오는 유사한 성분인 독성이 우리 디스크가 터지면서 같이 배출이 돼요. 이런 것자가 이제 포스포리피드 A2라고 그러는데 PLA2라고 그러는데 이 성분이 그런 독성 물질이 나타나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척수를 맘도 들어가서 드레싱도 해버리고 그러는데 척수를 그냥 셀라인으로 시쳐만 놔도 통증이 한 몇 시간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와싱요법도 있다. 그래서 유착에 대한 와싱요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술에 대한 뭐 패스트, 프레젠트, 퓨처를 한번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과거의 수술을 우리가 100년 전, 불과 뭐 디스크가 오기 시작한 것은 100년 전이죠. 그래서 이 수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수술을 해왔는데 많은 문제점이 생겨왔어요. 그런데 수술이 현재 이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30에서 55%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술을 하고 나면은 이 좀 불안정성이 인스타빌리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수술을 하고 났더니 위아래가 흔들려요. 뼈가 한쪽을 잘라내게 되니까 아니면 전체가 잘라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푸전이라는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푸전의 방법은 5년 내에 위아래가 50%가 문제가 생겨요. 또 위아래가 10년이면 다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푸전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뼈를 건드는 방법은 아주 문제가 있다. 이렇게 위아래가 터지는 거죠. 위아래가 터지는 거예요. 나사를 박아놔도. 네. 자, 뭐 이렇게 계속 뭐 위아래가 터지는 것을 지금 보여드립니다. 수술한 자리가 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뜯어내면 거기에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겨서 그냥 문이 하나 생기니까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디스크는 스스로 낫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몸에는 세포마다에 따라서 상피세포는 굉장히 빨리 낫죠. 그래서 세포마에 따라서 자연, 내추럴 히스토리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입술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걸 다치면은 우리 입술을 음식 먹다가 깨물어서 피가 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이렇게
종이 넣어갖고 지혈을 이렇게 하고 나면 어때요? 그냥 몇 분 있다가 밥을 또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빨리 낫기도 하고, 젊은 애들은, 애기들은 어때요? 입술을 막 부다쳤어도 다음날 다 나서버리는 경우도 허다하게 보죠. 우리 피부를 갖다가 좌상이라 그러는데, 피부가 다치면 일주일 이상을 써주질 않아요. 2주를 써주면 이상한 의사예요. 그렇죠? 일주일이면 낫게 돼 있어요. 뼈는 3개월이면 낫게 돼 있어요. 디스크는 연골이에요. 그래서 연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회복을 못하고, 뼈가 아니기 때문에 또 더 늦게 나아요. 이유는 뭐냐면 자체 혈관이 없어요. 자체 혈관이. 그래서 뼈는 자체 혈관이 있어서 뼈가 프랙처가 일어나면 막 혈액순환이 뭉쳐요. 그럼 블러드 서플라이가 일어나서 막 고쳐내요. 우리가 상처가 나오면 3대 증상이 있지 않습니까? 레드니스, 스웰링, 페인이에요. 그게 뭐죠? 우리 몸의 T세포, 면역세포가 막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서 복구하려고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빨간색으로 변하고, 페인은 뭐죠?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나 건들지 마세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은 낫는 중이라고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갖게 되는 건데, 이 디스크를 잘라내면 라디에이트 페인, 사이티크는 빨리 낫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낫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속에 있는 내용물이 압력에 의해서 또 나와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라미네토미를 해놓으면, 요즘은 라미네토미를 이제 헤미라미네토미를 하죠. 그래서 반절만 일부를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수술이 굉장히 컸는데 상처가, 요즘은 한 2cm, 뭐 1cm로 뭐 줄어들었어도 시술 같이 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균형을 잃게 되니까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다 인공관절을 박아놓은 얘는 앞으로 밀리고 얘는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문제가 또 되죠. 그러면 또 수술하게 되는데, 수술의 문제점은 유착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큰 수술하게 되면 이 주변 전체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해보고 나서 그 유착된 부분들이 또 자르게 되는데, 이게 자연 회복을 해야 되는데 붙질 않아요. 붙질 않아갖고 출혈이 계속 되는 거예요. 동맥들이. 그래서 가끔 의료 사고들이 올해도 났어요. 올해도 뭐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수술 3번째 받던 분이 그 유착된 부분이 동맥이 지혈이 안 돼가지고 사망해버리는 그런 70대 사건이 생겼죠. 의사 잘못이 아니에요. 의사는 지지는 도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져요. 이게 저기 동맥들이 출혈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터져버린다. 자기로 된 형성되어 있던 혈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뭐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시술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 성형술이죠. 이렇게 신경성에서 이제 미국에서 라셋이라는 분이 만들어서 여기다가 원래 했던 건데,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여기다가 이제 강력하게 보면서 염증을 없애는 또는 유착부리 일부 뜯어주는 치료를 방법인데, 유착이 생각보다 그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심해서 이런 도구 정도 갖고 절대 안 뚫어져요. 그래서 신경외과 선생님들은 우리는 드릴로 뚫는데 무슨 바늘로 뚫려고 승질을 한 번씩 낸다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그렇게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소염, 극적 소염 작용을 갖고 있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신경이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뼈하고 뼈 사이에는 이렇게 횡간에 대한 인대가 있어요. 인대가 있는데, 인대가 이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콜리오시스가 오면은 거기는 서로의 이 장력이 생겨요. 장력을 우리 이 도치무학은 기본적으로 장력입니다. 장력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장력이 생기면 통증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비틀어지면 한쪽은 힘이 과하게 늘어지려고 한쪽은 힘을 받지 않게 되는 불균형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착과 그다음 유착과 반응, 상처가 나면 유착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반응이 일어나요. 스카가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짧아지게 돼 연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에 의해서 이 통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축이 일어나면은 이 제3요통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제3요통 증후군. 요추 3번에 트랜스버스 프로세스가 가장 길어요. 길어서 거기에 가장 많이 옆에 근육과 인대들이 부착돼 있어요. 그래서
걔가 틀어지면은 요통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허리 디스크가 나와도 요통이 계속 되는 만성 요통들은 거기에 원인이 대부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치료해 줬다면 너무나 요통이 재밌게 잘 나요. 우리 그거 있죠, 뭐 디스크 엉덩이는 아프지 않은데 허리만 계속 아픈 통증이 그러한 장력의 이상에 있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력에 대한 치료라는 거죠. 모든 것은 균형과 불균형에 의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피리포미스 머슬, 뭐 이상근이죠. 그래서 이제 피리포미스가 서양 배는 저렇게 생긴 거죠. 우리 배는 크고 동그란데 서양 배는 이렇게 생겼어요. 모습이 근육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런 근육이 끼는데 선천적이거나 아니면 후천적이었던 원인에 의해서 여기는 저 천추에 후상근하고요, 후상근 끝부위하고 미골하고 가운데 정점에서 이 대퇴골 천돌의 3분의 1 지점이에요. 이 지점인데 이 지점에 근육이 끼어서 오래 앉아 있는 사람한테 이런 병이 와요. 오래 앉아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디스크들은 어때요? 대부분 좀 앉아 있으면 통증이 협착증이나 앉아 있으면 통증이 대부분 가랐는데 이상근 환자는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프고 서 있으면 편해요. 서 있으면 편하고 이게 몇 가지 검사법이 있는데 잘 안 돼요, 생각보다. 그래서 MRI에서 이상이 없는데 이해가시죠? MRI에서 크게 이상이 없는데 또는 MRI 이상이 있다 하더라도 그 신경 통로가 맞질 않는 사람들이 있죠. 룸바 5나 룸바 3 해야 되는데 S1이 아픈 거예요. 그럼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S1은 MRI 괜찮은데 이런 경우는 이상근을 앉아 있으면서도 아프고 뭐 그렇게 된다면은 서 있으면 좀 편해진다 이러면 의심을 한번 해보고 거기다 블록이나 이런 걸 해봐요. 또 블록이라든가 해서 그쪽이 통증이 허리에다가 블록을 했을 때 통증이 없어지면 허리 쪽이라 보고 이상근 쪽에 블록을 했을 때 오면은 또 이상근 쪽으로 확인을 몇 번을 거쳐야 되죠. 그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쉽게 해요. 이상근을 수술하신 걸 못 봤죠? 이상근 수술을 하긴 해요. 수술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 둔부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한 20cm 정도를 찢어내고 수술을 해요. 이상근 수술을 실제로 외과적으로 해서는. 근데 우리는 들어가서 신경을 닫고 신경이 닿으면 신경 좌우로 15도 정도의 칼을 바꿔서 끊어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뭐 흉터도 없고 통증도 그리 참을 만한 통증이 되는 거죠. 저게 아주 간단하게 보이죠. 간단해 보이는데 신경을 안 다치기만 하면 아주 간단해요. 신경을 다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장점이 뭐냐면 신경 가는 줄로 같이 가야 돼요. 칼끝이. 그래서 항상 사람 몸의 축으로 같이 세로축으로만 가면 돼요. 그래서 침이 딱 닿으면 어때요? 아까 말했죠? 통증이 있다고 그랬죠. 악소리가 나면 그냥 찌르면 신경이 끊어져요. 그러니까 찌르면 안 되고 칼을 빼서 10에서 15도로 좌우로 뜯어내면 근육이 잘려져. 대충 이해 가시죠? 다음 또 한번 해줘 보실래요? 이거 했고, 이 다음에 극간인. 이제 극간인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근육을 미세하게 끊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인대를 끊어버리는 인대를 거예요. 끊어주는 예, 운동 능력이 지장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인대는 6개월 내로 자연 회복돼요. 그래서 이걸 뜯는 이유는 필요 없이 끊는 게 아니라 얘가 다쳐가지고 유착을 일으켜서 필요 이상으로 통증을 유발을 하기 때문에 뜯어서 원상 다시 고쳐주려고 자연 치료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이 막 가서 손상을 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 꼭 아픈 때만 해요. 되게 통증이 있는 곳은 유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꿈치 치료하는데 엘보우 있잖아요. 엘보우 치료가 왜 양방에서 잘 안 낫는 줄 아세요? 양방에 안 주사를 뭐 스테로이드를 놓고 막 그래도 안 낫죠. 왜 안 낫냐면 완전히 끊어지면 수술을 해야 되지만 완전히 끊어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근데 이 양이 워낙 많으니까 뭐 다 갖고 왔는데 뭐 제가 1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예, 그 저기 팔꿈치가 낫는 것은 원칙이 뭐냐면 팔꿈치가 왜 통증이 있는지 모르죠. 예? 엘보 통증이 왜 계속 있는지. 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거기다가 이렇게 리도로 이렇게 1cc만 주입을 하면 통증이 없어져요. 왜 그러죠? 그게 뇌에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뭘 느끼죠? 유착을 느끼는 거예요. 유착이 돼서 그 주변이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당기지 않게 하려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유착된 부분을 결로 따라서 뜯어주면 통증이 그냥 풀어져 버려요. 한 번에 한 50%, 60% 그냥 거의 다 좋아져. 한 번만 치료해도. 이제 그러한 과정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메커니즘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갖다가 그 뭐 외상가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염증이 생겼다. 근데 염증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염증이 아니라 그건 유착이었다는 거예요. 만성화된 것은. 근데 초기에 다쳤는데 어떤 제자 또 이제 또 씩씩하게 이런 질문을 해요. 초기에 다쳤는데 했더니 잘 안 낫더라. 근데 왜 그런 거냐? 했더니 살살 났더니 오히려 더 낫더라. 그럼 맞아요. 왜냐면 초기에 다치면은 그건 다친 것은 에큐트 상태예요. 급성 상태에는 뭘 많이 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잘 낫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져요. 오히려 침이나 이런 것을 직접 자극하는 것보다 옆을 자극을 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게 낫죠. 근데 애가 낫고 그냥 나오면 땡큐인데 안 낫고 낫는 과정에 유착이 나서 만성화 됐을 때 이런 유착을 풀어주는 그런 프로세스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척추관이 우리가 추간공이 좁아졌다 뭐 이렇게 하고 다리가 나이가 들으셔서 오신 분들은 추간공이 좁아져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골 신경통이 디스크 눌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뼈하고 뼈 사이가 무너져요. 그래서 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치료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안 뜨죠 아직. 이런 식으로 옆으로 들어가서 직접 구멍을 내서 뚫어버려요. 신경이 나온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가 엉켜고 성키화가 되고 있어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바락바락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주사로 뚫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사가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협착이 되는 거예요. 소리 들리죠? 바락 소리가 들리죠. 네. 여기까지 올게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뼈가 이렇게 벌어져요. 벌어져 보이나요? 네, 벌어져. 뼈가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인대가 지금 항인대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색깔을 다 같이 할 수 없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하얀색으로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걔가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는데 걔를 이렇게 들어가서 뜯어버려. 그렇게 되면 MRI를 가끔 보신 분들은 이게 두꺼워져 있는 게 보이죠? 얘가 이렇게 찢어져 있는 형상이 보여요. 치료 후에. 예. 이런 과정을 가지고 협착증을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환자하고 치료하고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임상에서 보시는 환자들이 다 이런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좀 가볍게 볼 수 있는 환자들을 볼 수 있겠죠. 네, 그런 환자들을 또 보는 방법이 있겠죠. 신경이 통로가 넓혀져 있는 것도 보고 이렇게 되고 하여튼 대체로 이제 이렇게 이 막혀 있는 것들이 뚫다 보면 뚫려져 보이죠. 그래서 보여주는 치료를 좀 했어요. 이제 시간이 3분 남았네요. 네, 제가 막 넘기고
이제 네, 목을 여러분들 요즘 많이 하는데 목은 굉장히 주의할 점은 목을 치료할 때 이 목도 치료 잘 돼요. 그래서 이게 forward head posture 그래서 그 목이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목들이 많잖아요. 거북목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런 목들이 치료오면 저런 식으로 회복을 잘 돼요. 그래서 몇 가지 원칙에 의해서 낫습니다. 이것도 여기 뒤에는 이제 항인대라는 인대가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인대가 있는데 인대의 기점과 지점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포인트가 다 눌러서 문제가 되면 그 포인트만 치료를 하시면 돼요. 뭐 3번에 문제가 있다면 3번의 주변, 4번의 문제는 4번, 5, 6번 있으면 5, 6번 이제 풀어주는 거죠. 병들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가운데가 눌렸냐? 이렇게 눌렸냐? 이렇게 디스크가 나오냐? 디스크는 6개월이면 대부분 90%가 지가 나아요. 한 2주간 정도 잠을 못 잘 정도 심한 통증을 견디질 못하니까 되게 수술로 가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비가 좀 있다 하더라도 한 3개월 내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원칙은 뭐 좀 힘이 좀 떨어져도 그 수술하지 않고 치료를 해보다가 영 마비가 안 돌아오면 수술해라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꼭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디스크가 크게 터져서 눌리는 경우도 있고 이 신경 회로가 이렇게 가요. 이 척추에는 그 회로가 눌려버리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OPL1 그런 것도 있겠죠. OPL1 같은 것도 뼈가 눌리는데 OPL1은 두 가지로 봐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진행이 계속 돼버리는 사람은 수술을 해줘야 되고 뒤를 따야 되는 포스테로를 해줘야 되고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많아서 그런 사람은 상태에 따라 통증만 없어지면 그냥 지켜보는 치료를 해도 괜찮다. 그러나 신경이 변성이 오면은 이렇게 많이 들려 있죠. 많이 들려서 변성이 오면 나중에 환자가 컴플레인이 생겨요. 막 다리 힘이 갑자기 툭 떨어져 버리고 이 추나도 하다가도 이게 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이 말은 하고 싶어요. 그 추나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은데 MRI를 꼭 봐야 되는 이유가 요거 피어돼야 돼요. 협착증이 오고 변성이 오면 이 그림 하나만 보여줄게. 이게 우리는 MRI를 항상 보면서 하는데 이제 로컬은 MRI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얀색으로 변성이 오면 건들면 안 돼요. 하면서 다리 마비가 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리 힘이 떨어지면 허리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목에서 와요. 그래서 신경외과 의사들은 NS를 보는 의사들은 허리보다 목을 더 문제를 해요. 풋드롭이 있는 것을 막 달라들지 마세요. 발에 힘이 없어지면.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